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제 삶으로 보면은 늦게 학교를 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래도 우리 미주 한인교회로 보면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아주 초기 세대인 것이죠. 시카고 지역 같으면은 제대로 전도사가 있는 특히 영어권의 전도사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으니까 저는 중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시카고에서는 One in Love라고 하는 미주의 1.5세 그리고 2세들까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된 이 5.1 운동이 있었습니다. 80년 말에 김정욱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태국에서 사역을 4년 마치시고 들어오신 거죠. 선교사님들을 좀 돕는 일을 하자. 이제 이은무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저희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선교의 밤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하게 됐습니다. 86년에 김정훈 선교사님이 저에게 우리 선교회에서 AMA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AMA가 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한국교회 선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 뭐냐고 그랬더니 아시아 선교협의회라는 건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우리 선교회 대표이신 조동진 목사님이고, 이 조동진 목사님께서 이 AMA 대회를 3차 대회까지 잘 이제 아시아에서 했는데 4차 대회를 파사디나에서 하려고 한다. 그 랄프 윈터 박사님하고 같이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재정적으로 타이트하게 아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를 가서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거기서 섬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교를 하겠다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조금 가서 돕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캘리포니아를 처음 왔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좀 특별히 그래도 애정을 가지시고 대해 주셨던 거는, 같은 조씨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교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제가 꼭 한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갈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실 닥터 윈터를 만나게 됐고,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그리고 선교의 앞으로 지금까지는 영국 유로피안들 중심의,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이제 북아메리카 이런 캐나다 이런 선교사들 중심, 그러다 이제는 Third Era에는 비서구권도 포함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통역을 하는데, 닥터 시멘스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특별히 인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MK로 태어났고 내가 선교사로 자랐지만 또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내가 인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당신들이 선교사가 될 사람이라고 기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는 우리 백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바로 당시에 서양 선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인 거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는 당시만 해도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선교사를 또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대회, 이 IMA 1986년 대회에서 저는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의 선구자를 만나서 정말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듣고 배우게 됐고, 또 랄프 윈터 박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선교의 전략가를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좀 넓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됐고, 코미밤을 준비하고 있던 루이스 부시와 같은 그런 제3세계 비서구권 선교 지도자들, 또 아프리카 지도자들 다 모아서 이 AMA 대회를 하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할까요? 한국 선교 운동이 글로벌라이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한국 선교 운동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또 비서구권 선교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좀 부족하지만 한국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 KIM 선교회를 통해서 미주에서 처음으로 파송받은 이제 선교사가 됐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미주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처음 선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미주에서 그 전까지는 사실 한인으로서 선교사로 파송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은 네. 김장환 목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유학을 하시고 결혼을 하셔서 한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한국에 가셔서 사실 한국의 선교회 KIM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코리아 인테리어 미션이에요. 한국이 선교 단체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한국을 선교지로 생각한 상태에서 파송이 됐다. 그럼요. 그건 또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뭐 50년대, 60년대 초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노봉림 박사님이 또 계세요. 노봉림 박사님의 사모님은 중국계 미국인이었죠. 그래서 거기도 파송은 받으셨지만 한인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미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OMF로 가셔서 나중에 이제 한국교회와 연관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 한인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하고 관련이 있던 분들 가운데에는 평신도로 선교 훈련을 들어가신 분이 86년에 동양선교교회에서 SIL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적으로는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도 이제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한두 분들이 평신도로서 이렇게 선교지로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소위 미주 한인교회 출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 이렇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는 이제 저하고 동부 지역의 박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 텀을 하시고 목회로 바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KIM은 이제 처음부터 한국에서 1968년에 시작을 했지만, 처음 KIM이 만들어진 거는 김순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에 한국 교회가 태국으로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이 최찬영 선교사님 부부고, 두 번째 가족이 김순일 선교사님이에요. 김순일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계속 머물러서 태국 선교를 하셨고, 최찬영 목사님은 안식년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홍콩으로 가셔서 영국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소속으로 그냥 근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사실 것까지 남으신 분은 김순일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김순일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후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교파 선교, 교단이 그때 한국의 장로교가 합동 통합으로 갈라지면서 후원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게 된 게 사실 KIM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일 선교사님을 다시 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KIM 선교회가, 임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브루나이로 파송을 하게 되고,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그 다음에 71년도에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다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그 KIM의 처음 역사는 제대로 선교 파송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 교파 선교회 운동을 보면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KIM을 만든 겁니다. 이 KIM은 한국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미주에 선교사가 없을 때에 이미 미주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선교 후원기구로 보고 만든 것이죠. 그랬는데 선교사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처음으로 87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태국 주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을 때에 KIM 미주 이사회가 모였는데, 미주 이사회 겸 파송식을 했으니까 그때는 동부에서 이원상 목사님, 김원기 목사님, 뉴욕의 이영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KIM이 전 미주의 선교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들을 다 영입을 해서 이분들이 다 이사로 섬기고, KIM 미주 이사회가 저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조동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동진 목사님을 아시아의 미스터 미션이다. 많은 외국분들, 선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비서구권의 교회에서 선교운동을 하겠다고 1956년에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에스베리에서 그 당시에는 선교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 그리고 교회 행정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교학이라는 것을 한국 신학교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를 학을 소개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이제 꿈을 갖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3년에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All Asian Consultation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아시아 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책임지자. 이 서구 선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observer로 그 선교 대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서구 선교사, 선교 지도자들, 교수들이 어디든지 가면은 다 그냥 할아버지처럼 모시던 그런 시절인데,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당신들은 우리 회의하는 데는 참석을 못합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데, 그때의 윈터 박사님이 발표한 페이퍼가, 그 중에 중요한 페이퍼가 뭐냐면 소위 소달리티 앤 모달리티, 선교 구조. 그때 이제 조동진 목사님은 선교학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기획하신 분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던 거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역사상 가장 큰 대회를 그때 이제 하게 된, 모든 기획하고 10,000명 이상이 되는 성가대석을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론적이나 실행적인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제 조동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내보내면서 김순일 선교사님은 풀러에서 학위를 공부하셔가지고 풀러의 선교 학풍을 더 많이 배우고 또 그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시고, 신홍식 선교사님은 달라스 신학교로 보내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THD를 하시고 달라스 학풍과 또한 달라스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이은무 선교사님은 위튼 대학에 가서 그때 이제 마스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일찍 나가셔서 마스터를 거기서 하시면서 위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김정웅 선교사님은 트리니티에 가서 트리니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윤수길 선교사님은 원래 튜빙겐으로 가서 튜빙겐의 그런 네트워크와 이런 거를 만들도록 했는데 튜빙겐에 안 가시고 트리니티로 오셨죠. 그러니까 조동진 목사님의 생각은 한국교회 선교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각자 다른 학교를 보냄으로 해서 거기에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그 학풍들을 다 배워서 이거를 소위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74년에 제안하신 게 뭐였냐면 East West Center for Missionary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동서선교 연구 개발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R&D 얘기를 하지만 사실 74년에 그것도 선교 R&D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미국에 필요하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그렇지 않아도 윈터 박사님은 윌리엄 캐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선교학을 훈련해서 많이 박사학위를 받지만 그 박사학위 논문들이 그냥 사장돼 버리니까 이런 거를 좀 발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선교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고는 출판사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 출판사가 윌리엄 캐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만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는 훈련원이나 R&D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미셔너리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미국에 필요하다 하고는 미국에 돌아오셔서 풀러 신학교 교수를 그만두시고 만드신 게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그게 197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74년, 75년에 그 R&D 얘기를 센터를 동서선교 연구 개발원 얘기를 하게 되고 윈터 박사님은 76년에 미국의 US 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전 세계의 선교 전략 연구 센터로 발전을 시켰죠. 조동진 목사님은 저희 세대보다도 30년은 앞서 가신 거예요. 2024년에 한국에서 러잔 대회가 있었는데 2024년 있기 전에 1989년에 마닐라 2차 러잔 대회에서 TWMA 제3세계 선교협의회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서구권 선교운동이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사실 발표했죠. 그걸 섬기기 위해서 제가 원래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태국을 못 가고 필리핀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KIM은 단순한 초교파 한국 초교파 자생 선교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권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선교운동 그리고 비서구권 교회들의 선교운동을 최전방에서 이끌어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KIM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데나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에 파송을 할 때에는 태국의 교회 협의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파송할 때는 또 IMF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미셔너리 펠로우십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지도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미리부터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조동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선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지금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더라도 미전도 종족 그 근처에는 이미 교회들이나 선교 단체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면은 마치 멕시코를 갔는데 어디 시골 지역에 선교사가 한 명이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스페니쉬예요. 근데 스페니쉬에 보니까 찬송가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한국의 찬송가 이 멋있는 찬송가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보급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미 라틴 아메리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바울 이후에 12사도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선교의 맹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인정을 하고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를 상의해서 해야 전 세계의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미전도 종족을 생각을 하고 전방 개척 선교를 생각을 하고 또 뭐 모슬렘 사역이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평범한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